AI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다들 AI를 배워야 한다고 하죠. 그런데 어쩌면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부터 다시 던져야 한다는 좀 흥미로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진짜 요즘 어딜 가나 난리잖아요. 챗GPT니 클로드니 이 AI 툴들을 어떻게든 잘 써보려고 다들 막 달려들고 있어요. 회사에서는 AI 프로젝트 만든다고 바쁘고 개인들은 또 좋은 강의 없나 찾아다니고 말이죠. 완전 AI 골드러시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완전히 잘못된 경주를 하고 있는 거라면요. 그냥 AI 툴 사용법에만 매달리는 게 어쩌면 치명적인 실수일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문제는 사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다들 AI 활용법 배우겠다고 하잖아요. 이게 꼭 뭐랄까? AI를 그냥 새로운 프로그램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타자기 쓰다가 워드 프로세서 배우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이 비교를 한번 보세요. 왼쪽은 도구, 오른쪽은 환경이죠.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AI 회사 엔스로픽의 PM인 캣 우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합니다. AI는 그냥 워드 프로세서 같은 도구가 아니라 인터넷처럼 우리가 일하는 판 자체를 바꾸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도구는 우리가 기존에 하던 일에 그냥 끼워 맞추면 되거든요. 근데 환경은 우리가 일하던 방식 자체를 그냥 박살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캣 우의 주장은 이겁니다. AI의 진짜 무서운 점은 어떤 일을 대신해 주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근본적으로 우리가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 방식의 기본 가정 자체를 완전히 뒤흔들어 버린다는 데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아주 당연한 전제 위에서 일해왔어요. 바로 기술은 안정적이다라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쓸 수 있는 기술이 프로젝트가 끝날 때쯤 돼도 거의 그대로일 거라는 아주 단단한 믿음 말이요. 바로 그 안정성 때문에 우리는 몇 달씩 걸려서 막 두꺼운 기획서를 쓸 수 있었던 거예요. 몇 년짜리 로드맵도 그리고 결제받는데 한참 걸려도 괜찮았죠. 왜냐? 어차피 기술은 그대로일 테니까. 일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걸 분석하고 완벽하게 문서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프로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단단하다고 믿었던 땀이 갑자기 갈라지기 시작한다면요. 바로 지금 AI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AI 모델이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발전하면서 기술은 안정적이라는 그 오래된 믿음을 그냥 산산조각 내버린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게임의 규칙이 바뀌는 지점입니다. 캣은 이걸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솟아오르는 바닥 위에서 건물을 짓고 있다. 상상이 되시나요? 내가 서 있는 땅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열심히 그려놓은 설계도는 건물이 완성되기도 전에 그냥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막 몇 달 동안 시장 분석하고 보고서 쓰고 팀원들 설득하는 그 사이에 AI는 이미 저 멀리 가버렸어요. 우리가 내놓은 계획은 그 중간 이미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제 변화의 속도는 연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 아니 어쩌면 주 단위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옛날 방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면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일하는 순서를 그냥 180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옛날 방식이었죠. 조사하고 분석해서 완벽한 계획서를 쓰고 승인받고 그 다음에야 겨우 실행에 옮기는 아주 순차적인 방식. 이건 기술이 변하지 않을 때나 통하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새로운 방식입니다. 정반대죠. 일단 하루 만에 어떻게든 돌아가는 시제품부터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현실에 던져서 박살이 나는지 아닌지 직접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건 진짜 되네 싶은 것만 나중에 문서로 정리하는 겁니다. 문서가 시작이 아니라 끝이 되는 거예요. 실행의 결과물인 거죠. 캣 우는 이걸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직접 실험으로 보여줬어요. 오픈소스 화이트보드 툴에 표를 만드는 기능을 AI한테 시켜본 거예요. 재밌는 게 2024년 초만 해도 모든 AI 모델이 실패했어요. 안 되네 하고 있었는데 불과 몇 달 뒤에 나온 새 모델은 이걸 해낸 겁니다. 그것도 아주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기능으로요.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AI로는 어차피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하룻밤 사이에 그냥 쓰레기라 됐다는 뜻입니다. 교훈은 아주 명확하죠. AI 모델이 딱 한 번 업데이트 됐을 뿐인데 우리가 그동안 머리 싸매고 만들었던 온갖 복잡한 방법들이 한순간에 필요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중요한 능력은요. 뭔가를 열심히 만드는 능력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이상 쓸모 없어진 것을 알아보는 눈, 그리고 그걸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 이게 훨씬 더 중요해진 거죠. 이 솟아오르는 바닥 이야기는 개발자나 기획자만의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사실상 모든 직업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만약 당신이 관리자라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AI가 몇 초 만에 분석 보고서를 뚝딱 만들어내는 시대에 우리 팀은 왜 아직도 몇 주씩 회의하고 결제를 기다리고 있지? 이 속도가 과연 맞는 걸까? 투자자라면요. 이런 질문을 던져야죠. 이 회사가 지금은 잘 나가는데 과연 6개월 뒤에도 이 기술이 먹힐까? 이제는 어떤 멋진 제품을 가졌는가 보다 세상이 바뀔 때 얼마나 빨리 기존의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판을 짤 수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투자 기준이 될 겁니다. 정부나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정말 머리가 아플 겁니다. 여기 질문처럼 말이죠. 어제의 기술을 기준으로 열심히 법을 만들었는데 발표하는 날 이미 세상의 기술은 저만치 가버렸어요. 그럼 그 법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런 세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미래를 위한 규칙을 만들어야 할까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우리 각자에게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우리의 목표가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AI하는 도구를 잘 쓰는 법을 배우는 것에서 훨씬 더 근본적인 무언가로 말이죠. 캐두가 제안하는 원칙은 바로 이겁니다. 작동하는 단순한 것을 하라. 여기서 키워드는 단순한이 아니에요.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진짜 작동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현실에 부딪혀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진짜 도전 과제는 AI 사용법을 배우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근본부터 바꾸는 것. 더 이상 분석에만 매달리지 않고 바로 실행으로 옮기는 것. 완벽한 계획 대신 빠른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것. 안정성을 추구하는 대신 변화에 끊임없이 적응하는 것. 바로 일 자체를 재정의하는 용기. 그게 필요한 거죠. 작동하는 것을 하라. 이 말은 참 단순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질문은 따로 있죠. 바로 이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어제의 방식을 과감히 부숴버릴 용기가 있습니까?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AI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